13장의 동영상 재생 부분입니다. 자, 이 재생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메뉴를 누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자, 넥스트 누르고 저기다가 my 이번에는 비디오 플레이어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my를 삭제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피니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 창이 뜨도록 만듭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화면 먼저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왼쪽에 프로젝트 창은 이렇게 줄여주고요. 자, 액티비티 main.xml 열고 자, 이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 아이콘 눌러서 디자인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화면에 있던 헬로 월드라고 하는 글자 삭제해 주고요. 자, 우리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컴포넌트 트리 창에서 최상위 레이아웃 오른쪽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변경합니다. 어플라이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 왼쪽에서 선택을 하고요. 방향 속성이 허리젠틀이네요. 오리엔테이션 속성을 선택해서 버티컬로 해서 세로 방향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화면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동영상 재생을 위한 화면 구성을 할 텐데요. 동영상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버튼 하나만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재생을 시작하는 버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그 밑에다가는 이제 동영상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음성 재생일 때는 소리만 들으면 됐는데 동영상 같은 경우는 화면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었다라고 하게 되면 화면과 음성이 동시에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재생하기 위한 그 동영상의 화면이 보여야 되는데 자, 그걸 위해서 비디오 뷰라고 하는 위젯이 제공이 돼요. 비디오 뷰라고 하는 게 어딘지 한번 가서 볼까요? 왼쪽 위에 팔레트 창에서 위젯스라고 하는 폴더 들어가 보면 비디오 뷰라고 있죠. 자, 이걸 추가해서 그쪽으로 동영상이 보이도록 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위에 먼저 버튼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자, 버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재생하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걸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합니다. 그러면 자, 아래쪽을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게 꽉 채운 걸 볼 수가 있죠. 자,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그 다음에 비디오 뷰의 아이디는 소문자 V로 시작하는 비디오 뷰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이제 자, 메인 activity.java 파일을 열고 거기에 소스 코드를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파일, 자, 음성 파일 또는 음악 파일을 재생했을 때처럼 자, 우리가 사이트에다가 자, 샘플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자, 음악 파일 재생할 때와 동일한 사이트 위치에 그 동일한 경로에 자, 파일이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main activity.java로 가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URL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 여기 해놓으면 될 거고요. 자, 일단 비디오 뷰라고 하는 거를 추가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 클래스 안에서 어디서든 접근해 쓸 수 있도록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변수를 자, 이 자료형으로 된 변수를 하나 선언하면 되겠죠. 자, 비디오 뷰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onCreate 안에서 자, find view by id라고 해서 r.id.videoview라고 해서 그 객체를 찾은 다음에 그 위젯을 찾은 다음에 자, 비디오 뷰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버튼을 위한 코드 한번 입력해 봅니다. find view by id r.id. 버튼 이렇게 찾고요.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 치면 되겠죠. 자, 그럼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우리 스타트 비디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또는 플레이 비디오라고 할까요? 플레이 비디오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바깥에다가 public void play video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함수 또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럼 비디오 뷰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동작하도록 자, 동영상이 재생되는 거죠. 자, 그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동영상 재생을 할 때 우리가 동영상 재생 시에 거기에 뭐 스탑도 하고 이런 컨트롤 버튼들이 보이도록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자, 미디어 자, 컨트롤러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입력해 보면 미디어 컨트롤러가 보이죠.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고 MC equal new 미디어 컨트롤러 그 다음에 this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그럼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객체가 나오는데 이거를 비디오 뷰 set 미디어 컨트롤러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MC라고 하는 미디어 컨트롤러 객체를 등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영상 재생 시에 딱 터치를 하면 그때 재생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자, 컨트롤 버튼들이 자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플레이 비디오라고 하는 것을 위한 코드를 한번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비디오 뷰 점, 자, set 비디오 이렇게 있는데 URI라고 하는 게 있어요. URI 위치를 지정하는 거겠죠. 아니면 set video pass라고 하는 걸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URI로 한번 해볼까요? URI로 하고요. 그러면 URI.pass라고 해서 자, URL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자, 파싱해서 URI 객체, URI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위치에 대한 정보, 자, 사이트에서 보면 사이트의 위치 정보 같은 것들을 URI로 표시를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비디오 뷰에다가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아직 URL 정보는 우리가 입력을 안 했죠. 그 샘플 파일이 있는 위치를 여기다 지정하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게 지정이 됐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비디오 뷰.request focus라고 하면 자, focus라고 하면 뭐 입력 상자에 커서가 가는 그런 형태죠. 비디오 뷰 같으면은 일단 동영상 재생을 위한 포커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뷰.start 이렇게 하면 얘가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럼 URL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 지정을 해줘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책에서 제공하는 그 URL 정보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정보를 한번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그 URL 정보를 찾아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URL이라고 하는 걸 위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string이라고 하고 URL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이렇게 자, 붙여넣기 한번 해봅니다. 샘플 비디오라고 하는 샘플 파일이 자, 요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플레이를 위한 자, 비디오 재생을 위한 코드가 입력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매니페스트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자, 매니페스트 파일, 안드로이드 manifest.xml 파일을 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터넷 권한을 추가를 합니다. 자, 여기에 애플리케이션 태그 위쪽에다가 uses permission enter 인터넷 엔터 슬래시를 하면 인터넷 권한이 추가가 되고요. HTTP로 접속이 되니까 애플리케이션 태그의 속성으로 안드로이드 땡땡 uses clear text traffic true라고 이렇게 속성을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자,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정상적으로 플레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 이제 앱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앱을 실행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이제 로그캣을 이 창을 띄워서 오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봤더니 여기가 까맣게 보이네요. 자, 우리 여기 추가한 게 맞나요? 네,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재생하기라고 하는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생하기 버튼 눌렀는데 오 보이네요, 그죠? 자, 한참 걸리긴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올려둔 샘플 동영상이 플레이 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처음에 까맣게 보이네요, 그죠? 자, 하얗게 보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까맣게 보이는 상태에서 재생하기 버튼 누르면 자, 동영상 플레이 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 음악 파일 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음악 파일을 녹음하는 것까지 해봤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플레이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죠. 코드 양도 얼마 안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 화면이 필요하다. 이 화면을 위해서 비디오 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미디어 플레이어 뭐 이런 것들을 쓸 때보다도 오히려 더 쉽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동영상 플레이하는 것까지 같이 봤습니다. 책에서는 우리가 동영상 녹화하는 것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실무 앱에서 동영상 녹화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 책을 따라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서 보면 우리가 uses clear text traffic이나 이런 속성들이 지금 현재는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자, 이 부분은 자,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서 같이 따라하면서 추가하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거고요.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SD카드 접근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리퀘스트에서 리퀘스트 속성, 그죠? 레거시 그 스토리지를 위한 리퀘스트 속성을 마찬가지로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를 하면 SD카드를 그냥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파일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SD 카드 접근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